자, 네 번째입니다. 그죠? 관광의 좋은 점, 경제적으로 좋은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관광산업을 육성시킨다. 그 이유는 제조업에 비해서 관광산업의 고용 효과가 굉장히 높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고용의 어떤 기회가 제공하고 있다. 관광은. 숙련된 그리고 비숙련된. 숙련된 사람도 필요하고 비숙련된 뭐 하우스키핑이라든지 객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숙련된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다. 노동 집약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니까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노동 집약적이다. 제조업은 요즘 많이 기계화되고 또 스마트 공장도 생기고 해서 사람의 손을 덜 빌리고 자동화된 그러한 기계 공장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 관광 쪽은 뭐 여행사 가이드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또는 뭐 호텔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또 외화, 필요한 외화를 공급을 창출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외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IMF 때 외화가 없어서 즉 달러가 없어서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할수록 우리나라의 외화는 증가되겠죠. 그래서 관광이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고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이 나오죠.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GDP는 국내 총생산. 영어로는 Gross Domestic Product. 그죠?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킨다. 관광산업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어떻게 취업,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또 소비로 이어지고 그럼 국내 총생산이 늘겠죠. 그 다음에 또 관광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한다. 즉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나 도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북한 재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 인프라, 기반 시설을 통해서 그 위에 뭐다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러죠. 그 기반 시설 위에 다양한 뭐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도 갖춥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시설들은 우리가 특히 이제 강조하는 신공항, 우리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꼭 관광객 그죠? 우리 엑스포 뭐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 산업에 뭐냐면 물류가 있으니까 그 가덕도 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양한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요즘은 식료품도 그죠? 신선 과일이라든지 이런 신선 채소 이런 것도 바로 비행기로 실어서 해외로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업이라든지 산업을 지역 산업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 항만,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를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광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산의 뭐 10대 전략산업, 7대 전략산업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다양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관광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을 이렇게 우리가 육성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관광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방 얘기한 대로 고용효과, 제조업의 5배다. 그죠? 고용효과가 크다. 숙련된, 비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그리고 GDP,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좀 낮은 편이다.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선진국가에 비해서 낮다.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2.8%입니다. 그 앞에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국, 뭐 홍콩 이런 나라에 비해서 한참, 물론 태국은 워낙 관광에 조금 치우쳐져 있죠. 여하튼 그런 나라에 비해서 대략 일반적으로 한 그죠 한 10%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8%니까 굉장히 관광 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아직은 엄청나게 낮은 편이다. 좀 더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 된다. 국가적으로 좀 더 관광 산업에 더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필요한 외야도 획득하고 하니까 그죠? 아까 여기는 부산 항만공사죠. 항만공사에 이렇게 크루즈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로 물류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승객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관광 산업에도 도움된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다. 여러 번 언급했죠.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것처럼 관광 컨벤션은 10대 또 최근에는 뭡니까 7대 전략산업이죠. 거기서도 역시 관광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관광의 이제 사회적 혜택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혜택은 어떤 교육적, 문화적 집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뒤에 또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보호와 또 개선을 정당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요즘은 친환경 여러 면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생태 관광 이런 부분도 역시 관광에서도 공정 관광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가 관광에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도 제공하는데 이 관광시설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죠. 지역 주민들도 부산에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그거는 관광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죠. 송도에 케이블카가 들어왔다. 관광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환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산과 전통,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로 여행 가더라도 박물관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유산이나 전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 그 나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박물관 시설도 확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 문화를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화적 지평, 교육적 문화적 지평에 여행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행은 최고의 수업이다. 그게 여기 보면 그랜드 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랜드 투어라 해서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그랜드 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는 일종의 우리 어학연수처럼 유학을 배울 정도로 사람의 어떤 교육의 어떤 활용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이 여기 나온 것처럼 최고의 수업이다. 최고의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삶의 질과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왜? 여행은 걷고 먹고 말하고 놀기 때문이다. 그럼 걷고 말하고 여기도 나와 있죠. 여행은 사람에게 즐거움도 주고 사람에게 의미도 높은 그러한 활동이다. 또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먹는 것도 있고, 또 노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죠? 엑사이즈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 활동들 토킹 말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행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의미도 있으면서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활동이다. 그래서 여행은 뭐다? 행복의 어떤 종합 선물 센터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보호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산과 가까운 우푼읍에서도 이렇게 생태 공원을 조성을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어 여기 늪지대에 있는 수많은 생물을 보호하고 있죠. 또 이렇게 탐방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공부도 합니다. 그렇죠? 순천만 생태관광 협회에서 이렇게 순천만에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탐방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이외에는 이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광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송도 케이블카 지역 주민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여가 활동을 돕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 동백섬에 옆에 보면 이렇게 해양레저 시설이 있죠. 이번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외부 관광객 또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요트, 그죠? 여기서 요트 성수를 할 수 있죠. 요트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밤에 요 시설이죠. 여기서 요트가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겠죠. 야경도 보면서 야경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겠죠.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티, 우리나라의 최초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만든 복합 리조트입니다. 복합 리조트. 다양한 시설이 들어있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호텔, 쇼핑, 그 다음에 심지어 테마파크, 그리고 또 컨벤션 시설, 이러한 뭐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죠. 이걸 복합 리조트랍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와서 졸업생들을 이렇게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점이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점. 결국 이거죠. 우리가 이제 관광 수요를 초과해서 이렇게 개발함으로 해서 과도하게 이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자연을 또 파괴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요즘 뭐 물가 상승 이런 이야기 경제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물가 상승이 왜 그러냐면 특히 저개발 국가에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온 사람들이 돈을 막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뛰면 굉장히 힘들죠.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관광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입이 창출되니까 그나마 나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다른 자기 지역 내 다른 제조업에서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물가가 뛰면 자기 소득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또 선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환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돈을 막 쓰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특정 관광에 이렇게 너무 관광 산업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 나라 경제가. 그러면 이렇게 그죠? 너무 불균형적인 경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다양하게 10대 전략산업 또는 뭐 7대 전략산업 가운데 어떤 하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겠죠. 자, 예를 보면, 제주도에도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비자림, 이 숲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좁죠.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도로를 갖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왕복 불과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왕복 뭐 4차선 한다든지 더 큰 차선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러 오는 이 비자림 숲을 또 뭐 이렇게 다 베어버리는 그러한 또 환경 훼손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사회적으로 또 관광이 가져오는 안 좋은 점입니다. 범죄, 범죄, 그다음에 매춘, 도박 이러한 건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범죄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 외부에 이제 사람들이 오므로써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났으니까 사람이 또 해이해지잖아요. 다른 나라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범죄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어떤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취하면 갑자기 우리가 관광객이 굳이 여행은 굳이 꼭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물론 삶의 질을 위해서 여행 가면 좋지만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갑을 닫으면 여행에 대한 지갑을 닫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알렉이 생기고 이럴 때 그런 또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홍콩에 뭐 어떤 벨란이나 태국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렇게 또 사드 사태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면 우리 앞에서 일락동 수변공원 봤잖아요. 수많은 쓰레기들 버려지는 거 있죠. 환경 오염을 야기시킨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오면 이런 경우가 많죠. 물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면 이런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나 종교나 예술, 미술을 이렇게 상업화할 수도 있다. 그죠? 그 지역 고유 문화를 살리는 건 좋은데 그걸 관광객의 입맛에 맞추어서 상업화할 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잉관광도 또 발생할 수 있다. 과잉관광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 특정 지역에 너무 좁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감천문화 마을에도 그 좁은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므로써 갑자기 소란스럽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집들이 이제 좀 약간 열악하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또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어떤 주변의 사생활에도 상당히 위해를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잉관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또 교통 혼잡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마려움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택시를 렌트해가지고죠. 택시를 렌트해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음료를 그죠? 음료를 주니까 그걸 먹고 사람이 또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해외여행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 함부로 누가 주는 음료를 마시면 안 되겠죠. 음료를 마시면 안 되고 또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친구랑 이렇게 가면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면에서 나는 언어적인 부분도 그죠.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지리도 잘 모르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안전을 주의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홍콩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으로 해서 여행객 패닉이 오는 이런 경우도 생겼다. 물론 또 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그죠?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죠. 공항이 텅 비는 몇 년 동안 텅 비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건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하루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버려진 거지. 쓰레기가 아파트 2,000세대분이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참 많이도 버렸죠. 옛날에는 그죠?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안 버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지적됐죠. 지적됐습니다. 그 유명한 소림사 소림사절 그죠? 엄청 유명하죠. 근데 너무 상업화해서 이렇게도 나온 것처럼 입장료도 비싸고 영화 제작 여러 가지 쇼핑몰까지 이렇게 너무 상업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과잉관광. 과잉관광도 역시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베니스나 베니치아나 이런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는 관광산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근데 관광객 때문에 회사 가기도 힘들고 출퇴근도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소음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문제, 교통체증 그러면 굉장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과 무관하게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에서는 정말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발 투어리스트 고홈 집에 가라 이런 말도 생깁니다.